닷새 동안 쏟아진 단비로 호남 지역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제한급수 위기는 완전히 벗어났고 오는 장마철에 평년 수준의 비가 내린다면 가뭄 위기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메마른 흙바닥까지 훤히 드러났던 주암호. 연일 쏟아진 단비로 빗물이 들어차며 수위가 올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닷새 동안 호우가 내리면서 식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의 저수율이 모두 30%를 넘어서며 크게 오른 겁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동북댐 저수율은 35.3%, 주암댐의 저수율은 30.3%를 기록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일주일가량은 빗물 유입이 계속되는 만큼 저수율은 40%를 넘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장마철인 다음 달부터 평년 수준으로 비가 내릴 경우 사실상 가뭄 위기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동북댐은 14년 만에 저수율 20%가 붕괴됐고 주암댐마저 20%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큰 고비를 넘긴 상황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번 단비로 광주와 전남 지역이 사실상 올해 제한급수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극단적인 제한급수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수율이 충분히 이렇게 수위가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 시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절수를 해주셔야지 이 위기는 극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고흥 나로도 349mm를 최고로, 장흥 광산이 348.5mm, 해남 북일 338mm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닷새간의 폭우로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7억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 피해가 5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봄철 수확을 앞둔 보리 등 544헥타르의 농경지에서 도복 피해가 발생했고 모내기를 마친 벼 174헥타르도 침수됐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0.1mm 미만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맑게 갠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 9도, 순천 8도 등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0도 등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여수와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특보는 모레 새벽까지 발효될 예정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민간 정원은 전국에 수십 곳이 지정돼 있지만 그간 광주에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최근 광주의 한 개인 정원이 민간 정원으로 지정돼 광주 정원 문화를 이끌 첫 주자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대한 팽나무가 정원 한켠에 우뚝 섰습니다. 미국 산딸나무는 분홍색 꽃잎 물결을 자랑하고 아마릴리스는 어린아이 머리 크기만한 꽃송이를 뽐내며 방문객을 유혹합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휴심정의 풍경입니다. 3천여 평 대지에 심어진 수목 28종 300여 그루와 초하류 25정 22만 보는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는 정원을 선보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건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왔고 생각보다 엄청 크고 식물이랑 뭐 꽃들도 많고 그 가족이나 뭐 여자친구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제 날씨 좋은 날에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이제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수십 년간 조경과 부동산 개발 활동을 하며 안목을 길러온 한 부부의 정원에 대한 애정이 광주의 첫 민간 정원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성돼 온 정원은 카페와 다이닝 펍, 아트 스페이스와 결합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추억을 선사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SNS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수상해 광주 정원 문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개발을 한번 하여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도심 속에 색다른 정원을 만들면 지역민들께서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지난 2015년 국내 첫 선을 보인 민간 정원은 현재까지 전국에 90여 개 곳이 지정됐는데 그간 광주는 한 곳도 없어 예양의 도시라는 명성을 무색해 했습니다. 광주의 첫 민간 정원이 광주의 생활 속 정원 문화의 확산을 이끌어갈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순찰차를 추돌한 5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집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집안에 감금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47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김대중 재단 광주 전남 지부 발기인 대표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 준비위원회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권노갑 재단 이사장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대중 재단은 오는 6월 18일 창립대회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과 정신 계승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평군 의회가 광주 군공항 한편 이전 논의와 관련해 지역 분열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평 군의원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한평군의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지역 내 이전 찬반 세력이 나뉘어져 여론전과 집회 등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미래 한평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은 다음 달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4일 3차 발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나로 우주센터로 입고된 뒤 위성 보관동에서 1, 2단과 3단을 체결하는 마지막 총조립 작업 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립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고 22일 특수 이동 차량에 옮겨진 뒤 발사 하루 전인 23일부터는 발사대에서 기립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